그리고 또 다른 곳, 옥실안 64세 이영수 어르신은 저녁을 든든히 드시고 하루 피로 좀 풀어야지 하시며 평소처럼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42디그리 셀시어스쯤 되는 물줄기 아래 어깨를 풀며 한숨을 내쉬셨죠. 그런데 7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그대로 욕조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아내의 비명만이 타일 벽에 메아리 쳤습니다. 산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8세 최민호 씨는 점심을 먹고 소화도 시키고 건강도 챙기자 하시며 경사진 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5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왼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건 좀 하시며 주저앉으셨고 다행히 동행하던 분이 CPR을 시작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서로 다른 세 사람, 서로 다른 장소.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식사 후 30분 안에 일어났습니다. 사고도 아니고 지병이 갑자기 악화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괜찮겠지 하며 스쳐 지나가는 너무나 익숙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훈입니다. 올해 85세. 60년 동안 내과 응급의학을 지켜온 의사입니다. 45년간 응급실에서 3만 명이 넘는 분들을 만나고 진료하고 또 보내드렸습니다. 지금도 매주 노인 건강 강의를 다니며 제가 배운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있죠. 그런데 저도 78세에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피로 좀 풀어야지 하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뇌혈류가 부족해 쓰러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의사가 아닌 환자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우리 몸의 폐와 심장, 뇌를 지키는 결정적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이 60분 동안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3가지 실수와 그 대신 폐, 심장, 뇌를 지키는 단 하나의 헌금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폐렴이나 역류 없이 편안한 소화를 하실 수 있고 어지럼증이나 낙상 걱정 없이 안전한 샤워를 하실 수 있으며 심근경색 걱정 없이 활기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20년의 건강을 바꾼다는 걸 저는 제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작은 클릭이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도입부에서 본 그 3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김순자 할머니, 이영수 어르신, 최민호 씨 이분들이 공통으로 겪은 그 30분은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헌금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천천히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우리 몸이 식사 후 어떤 변화를 겪는지부터 이야기할게요. 밥을 먹고 나면 몸은 자연스럽게 소화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혈액의 25%에서 30% 백슬래시 사인% 달러 사인 정도가 이와 장으로 몰려들어. 생각해보세요. 평소엔 온몸 구석구석을 돌던 혈액이 갑자기 한 곳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심장은 더 빨리 뛰어야 하고 뇌와 폐혈관 같은 곳은 우선순위가 낮은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건 마치 집안에 손님이 와서 부엌에만 불을 켜고 나머지 방은 어둡게 두는 것과 비슷하죠. 필요한 곳에만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신경은 발표 쉬고 소화하고 회복하라 발표는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식사 후에 졸음이 오고 반응이 조금 느려지고 발표야. 좀 누워야겠다. 발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자연스러운 방식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소화 모드가 더 위험한 시간이 되어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보호 장치들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도 괄약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이와 식도를 연결하는 작은 문 같은 근육이에요. 젊었을 때는 이 문이 탄탄하게 닫혀 있어서 음식이나 이산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은 오래된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약해져. 그래서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져도 이 내롱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 기침 반사도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은 무언가 기도에 들어가면 즉시 기침을 해서 뱉어냅니다. 하지만 노년층은 이 반사가 40% 백슬래시 사인% 달러 사인 정도 저하된다는 연구가 있어. 의학 잡지 체스틀에 실린 내용인데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침 반응 속도와 강도가 30대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조금만 잘못하면 음식물이나 이산이 폐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이 유연해서 혈압이 조금 떨어져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줄어들어. 그래서 식사 후 혈액이 위로 몰리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 어지럼증이 생기기 쉽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은 펌프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강하게 빠르게 혈액을 보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펌프 힘도 약해지고 산소 공급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무리하면 심장이 과부하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식사 후 30분은 우리 몸이 재정비 중인 시간입니다. 마치 도시가 한 구락만 집중 수리하고 있을 때 다른 구락은 인력도 자재도 부족한 상태예요. 이때 무리한 행동을 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30분 동안 우리가 가장 자주 저지르는 위험한 3가지 행동이 시작됩니다. 그 행동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건강하게 채울 수 있는지 이제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실수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제 첫 번째 실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도 특히 가슴이 아팠던 사례예요. 68세 이옥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저녁 6시 30분. 집안은 삼계탕 냄새로 가득했어. 할머니는 손주들까지 불러 모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셨어. 할머니, 오늘은 좀 많이 드셨어. 하는 손주의 말에 웃으며 그래.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었네 하시며 한 그릇 더 비우셨죠.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맛있게 드신 날이었어.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오늘은 좀 피곤하네 하시며 소파에 몸을 기대셨어. TV 좀 보다가 잘게 하시며 리모컨을 잡고 채널을 돌리셨어. 가족들은 설거지를 하고 손주들은 놀이터로 나가고 집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마른 기침을 한두 번 하셨어. 처음엔 삼계탕 국물이 목에 걸렸나 하며 물 한 모금을 드시고 넘기셨어. 하지만 기침은 점점 잦아졌고 15분쯤 되니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는 딸의 말에도 대답이 없었어. 얼굴은 창백해지고 입술은 푸르게 변해 있었고 굴악감까지 올라왔습니다. 딸이 달려와 할머니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미미했어. 산소 포화도를 재보니 84달러 백슬래시 % 달러 사인, 정상은 95달러 백슬래시 % 달러 사인 이상인데 이건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진단은 흡인성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삼계탕의 국물과 음식물, 그리고 이산까지 섞인 내록물이 기도를 타고 폐로 들어간 것이었어. 할머니는 그냥 누워서 TV 봤을 뿐인데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제가 할머니 손을 잡고 말씀드렸어. 할머니,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놓친 거예요.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사신 분이었어. 아침 6시 기상, 저녁 10시 취침. 규칙적인 생활을 고수하셨죠. 한 번도 입원한 적 없다고 자랑하시던 분이 식사 후 20분 만에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하신 거예요. 응급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신 할머니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걸, 특히 식사 후 30분은 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할머니는 일주일간 입원하시고 항생제와 산소 치료를 받으신 후 다행히 회복되셨어. 지금은 식사 후 30분은 절대 눕지 않으신다고 해요. 손주들이 할머니 앉으세요 하며 감시까지 한다고 웃으시죠. 그 덕에 만성 기침도 사라지고 수면도 좋아지셨대요. 이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도 저럴 리 없어 하시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예요. 그리고 누구나 피할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하죠. 이제 애 누워있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하면 쉽게 예방할 수 있는지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기전을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이옥순 할머니가 그 짧은 20분 만에 그렇게 큰 위기를 맞이하셨는지 조용히 천천히 풀어볼게요. 이건 몸의 구조와 나이의 변화가 얽힌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게 마치 옆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듯 알려드릴게요. 먼저 누워있는 자세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에 음식과 이산이 가득 차 있어. 이때 똑바로 앉아 있으면 중력이 우리 편이 돼요. 이 내롱물이 아래로 머물게 해주죠. 하지만 소파에 눕거나 기대면 중력에 도움 없이 이 내롱물이 식도로 올라오기 쉽습니다. 이걸 역류라고 해요. 젊었을 때는 큰 문제 없지만 나이가 들면 식도 괄약근이라는 근육이 약해져. 이 근육은 이와 식도를 연결하는 문 같은 역할을 하죠. 젊을 때는 탄탄하게 닫혀 있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오래된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힘을 잃어. 그래서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져도 이산이나 음식물이 식도로 셉니다. 할머니처럼 삼계탕 국물이 섞인 내롱물이 올라오면 식도가 쓰라리고 목이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반복되면 식도염이 되고 더 나아가 이산이 기도로 넘어가 폐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처럼 삼계탕 국물과 음식물, 그리고 이산까지 섞인 내롱물이 기도를 타고 폐로 흘러들면 염증이 생기고 폐렴이 됩니다. 이걸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죠. 특히 노년층은 기침 반사가 약해져. 젊은 사람들은 무언가 기도에 들어가면 즉시 기침을 해서 뱉어내지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 반사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70대 이상에서는 기침 반응이 30대에 비해 $40 사인 이상 느려지고 약해진다고 나와 있어. 그래서 침묵성 흡인이라는 게 생겨요. 기침도 없이 조용히 폐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할머니처럼 삼계탕 국물이 폐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폐렴은 노년층에서 입원 사망 원인 1위 중 하나인데 이렇게 식사 후 습관 하나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제 예방법을 이야기할게요. 다행히 정말 간단합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은 똑바로 앉아 계세요. 소파에 기대지 말고 등받이가 곧은 의자에 앉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역류를 $80 사인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피곤해서 누워야 한다면 왼쪽으로 $30 사인 사인 정도 기울여 누우세요. 왜 왼쪽이냐고? 이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역류가 덜 일어나요. 그리고 GERD, 즉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절대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이건 규칙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습관이에요. 식사량도 조절하면 더 좋아요. 이가 너무 가득 차면 역류 위험이 커지니까 평소보다 많이 드셨다면 40분 정도는 앉아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하나, 30초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이걸 핸드폰에 메모하거나 식탁 옆에 붙여두세요. 소파 금지, 기대는 것도 안 돼요. 리클라이너 금지, 뒤로 젖히는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더부룩해서 눕기 금지, 이게 가장 위험해요. 식사 후 30분은 의자에 앉기.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지금 이 체크리스트를 냉장고에 붙여두셨어. 손주들이 할머니 앉으세요 하며 장난치듯 말하면 웃으며 알았어, 알았어 하시며 의자에 앉으신대요. 그 결과 만성 기침이 사라지고 밤에 편히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 해요. 식후에 앉아서 가족과 차 한 잔 마시거나 창밖을 보며 쉬는 시간이 오히려 행복한 휴식이 되었다고 하시네요. 이 간단한 변화가 할머니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냥 누워서 TV 봤을 뿐인데 이제는 앉아서 가족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식사 후 의자에 앉아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고마워할 거예요. 이제 이 첫 번째 실수를 피하는 법을 알았으니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식사 후 뜨거운 샤워 이야기예요. 자, 이건 또 이제 다른 어르신의 가슴 이야기를 사람이 있답니다. 이건 뜨거운 물 샤워에 관한 거예요. 그럼 천천히 따라와 많은 분들이 주세요. 하루 피로 풀기엔 뜨거운 물이 최고지 하시며 매일 하시는 습관이잖아요. 하지만 식사 후라면 이 익숙한 습관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박진수 어르신, 63세 이야기예요. 저녁 7시. 집안은 김치찌개의 냄새로 따뜻했어. 박진수 어르신은 아내와 함께 든든한 저녁을 드셨어. 오늘은 회사에서 좀 바빴어 하시며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드셨죠. 식사가 끝나고 어르신은 하루 피로 좀 풀어야지 하시며 욕실로 향하셨어. 평소 습관대로 42디그리 셀시어스쯤 되는 뜨거운 물을 틀었어. 아, 시원하다 하시며 어깨를 풀고 머리를 감고 온몸에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셨어.
이게 어르신의 하루 마무리 예식이었어. 뜨거운 물 아래에서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느낌. 누구나 좋아하는 그 순간이었죠. 어르신은 이게 없으면 잠도 안 와 하시며 매일 저녁 이 시간을 기다리셨대요. 그런데 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 처음엔 뜨거운 물 때문인가 하시며 물을 조금 식히려 했지만 이미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분쯤 되니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 이명이 울리기 시작했어. 이게 무슨 하시며 욕조박을 짚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으셨어. 9분 만에 어르신은 욕조에 반쯤 미끄러진 채 쓰러지셨어. 뜨거운 물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어르신의 얼굴은 창백해졌어. 아내가 여보, 너무 오래 계시네 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어르신의 입이 살짝 처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간호사 경력이 있어서 즉시 뇌졸중 증상임을 알아차렸어. 여보, 정신 차려 하시며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죠. 어르신은 차 안에서 그냥 샤워한 건데 하시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어. 내가 평생 뜨거운 물로 샤워했는데 그 말 속에 담긴 당황과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해요. 진단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었습니다. 뇌혈류가 급감한 거예요. 뇌CT를 찍고 혈압을 재보니 식사 후 혈관 확장과 혈류 부족이 원인이었어. 어르신은 샤워가에 하시며 계속 물으셨어. 제가 어르신 손을 잡고 말씀드렸어. 어르신, 평소엔 괜찮아요. 하지만 식사 직후라면 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박진수 어르신은 평생 건강 관리를 잘하신 분이었어. 은퇴 전까지 공장 관리자로 일하시며 매일 아침 조깅도 하시고 혈압약도 꼬박꼬박 드셨어. 나는 건강하다 자부하시던 분이 식사 후 9분 만에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하신 거예요. 고혈압 약을 먹고 계셨는데도 이 순간만큼은 약이 소용없었어. 응급실에서 회복실로 옮겨지신 어르신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소한 행복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니. 어르신은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어. 지금은 식사 후 샤워는 1시간 후에만 하신다고 해요. 아내가 여보, 물 온도 제어하며 체온계로 물 온도를 재준대요. 37디그리 셀시어스에서 39디그리 셀시어스 사이로만 맞추신다고 하시네요. 그 덕에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수면도 깊어지셨다고 해요. 선생님, 이제는 샤워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어르신의 미소가 기억에 남아요. 박진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뜨거운 샤워의 위험을 알려줍니다. 나도 저럴 리 없어 하시겠지만 식사 후라면 누구나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누구나 피할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내 습관은 안전한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뜨거운 물이 이렇게 위험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샤워할 수 있는지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기전을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제 박진수 어르신이 그 뜨거운 물 아래 9분 만에 쓰러지셨는지 천천히 풀어볼게요. 이건 혈액의 흐름과 몸의 균형이 깨지는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게 마치 가족에게 설명하듯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사 후 우리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밥을 먹으면 혈액의 많은 부분이 위와 장으로 몰려들어 소화를 위해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죠. 이때 뇌나 피부로 가는 혈액은 조금 줄어듭니다. 이미 뇌혈류가 살짝 부족한 상태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소엔 온몸을 골고루 돌던 혈액이 갑자기 한 곳에 몰리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 손님이 와서 부엌에만 불을 켜고 다른 방은 어둡게 두는 것과 비슷하죠. 필요한 곳에만 힘을 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뜨거운 물이 들어오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피부를 자극하니 혈액이 피부 쪽으로 더 몰려가요. 마치 물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는 강처럼요. 이미 위로 간 혈액에 피부로 간 혈액까지 더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급감합니다. 이게 어지럼증과 실신의 시작이에요. 박진수 어르신처럼 42디그리 셀시어스 뜨거운 물 아래 5분 만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7분 만에 시야가 흐려진 건 바로 이 때문이었어. 박진수 어르신처럼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해요. 혈관이 이미 딱딱해진 상태라 혈류 변화에 취약합니다. 동맥경화나 뇌졸중 병력 있으신 분들은 식사 후 뜨거운 샤워가 뇌혈류 부족을 부추길 수 있어. 어르신은 샤워가에 하시며 놀라셨어. 평소엔 괜찮았는데 식사 직후가 문제였어.
식사 후 30분은 몸이 소화에 집중하는 시간이라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쉽거든요. 아기의 뜨거운 물이 혈관을 더 확장시키면 뇌로 가는 혈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게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르신은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지만 그날 이후로 뜨거운 물이 무섭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전하게 즐기신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죠. 증상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해요. 심장 두근거림이 느껴지면, 알감이 올라오거나 이명이 울리면, 가벼운 어지럼증이 오면 이건 초기 신호예요. 즉시 물을 식히고 샤워를 멈추세요. 박진수 어르신은 이 신호를 놓치셨어.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시며 계속 계셨죠. 그게 위험을 키웠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뜨거운 물과 함께 쓰면 더 위험할 수 있어.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관이 약해져 있어서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뇌졸중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뇌혈관이 좁아진 경우가 많아서 혈류 부족이 바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식사 후 샤워를 아예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안전한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물 온도는 37°C에서 39°C로 맞추세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예요. 이 정도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아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 피로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부드럽게 돕습니다. 식사 후 샤워는 60분에서 90분 이후에 하세요.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난 후에요. 이에 음식이 덜 차 있고 혈액이 골고루 돌기 시작하는 시간이죠. 저녁 식전 샤워를 추천해요. 아침에 하시거나 식사 전에 미리 하시면 위험 없이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박진수 어르신은 지금 아침 샤워로 바꾸셨어. 아침에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니 하루가 상쾌해요 하시네요. 박진수 어르신은 지금 체온계로 물 온도를 재신대요. 아내가 여보 38°C 하며 함께 확인하신다고 해요. 이제 샤워가 무섭지 않고 즐거워졌어. 어르신의 말씀처럼 작은 변화가 안전한 행복을 만듭니다. 고위험군이신 분들, 고혈압, 당뇨, 뇌졸중 병력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안전한 습관을 만드세요. 샤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위험 없이 오래도록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실수를 피하는 법을 알았으니 세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격한 운동 이야기예요. 이건 또 다른 분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실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운동에 관한 거예요. 식사 후엔 가볍게 걷는 게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들 하시죠? 맞아요. 가볍게라면요. 하지만 격하게 하면 심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최민호 씨, 58세 이야기예요. 점심 12시 30분.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과 든든한 식사를 하셨어. 오늘은 삼겹살에 된장찌개까지 먹었네 하시며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드셨죠. 고기 굽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사 자리였어. 민호 씨는 요즘 살이 좀 쪘네 하시며 웃으시더니 식사가 끝나고 소화도 시킬 겸 건강도 챙기자 하시며 근처 산책로로 향하셨어. 경사진 길을 선택하셨어. 평소엔 30분 코스인데 오늘은 좀 빨리 올라가 볼까 생각하시며 보폭을 넓히고 속도를 올리셨어. 산책로엔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고 이게 건강한 삶이지 하시며 기분 좋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를 확인하며 오늘은 120까지 올라볼까 하시며 의욕을 불태우셨어.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요? 숨이 차기 시작했어. 처음엔 오늘 좀 덥나 하시며 속도를 늦추려 했지만 이미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이 정도 경사는 괜찮았는데 하시며 계속 오르셨어. 15분쯤 되니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지고 왼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어. 이게 무슨 하시며 나무를 짚고 주저앉으셨어. 식은땀이 흘렀고 호흡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발푸 이건 평범한 숨참이 아니야 발푸라는 생각이 스쳤대요. 다행히 동행하던 동료가 민호 씨, 괜찮아? 하시며 즉시 119를 불렀어. 산 중턱이라 차가 올라올 수 없어 응급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헬기 소리가 산을 울리며 도착했을 때 민호 씨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계셨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전도와 혈액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관상동맥이 90달러 백슬래시 $% 사인 이상 막혀 있었어. 응급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고 3주간 입원하셨어. 민호 씨는 회복실에서 그냥 산책한 건데 하시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어. 내가 매일 운동하는데. 그 말 속에 담긴 당황과 후회가 아직도 생생해요. 민호 씨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사랑하신 분이었어. 마라톤도 뛰시고 은퇴 후에도 주 3회 등산을 하셨어. 나는 건강하다 자부하시던 분이 식사 후 15분 만에 심근경색을 맞이하신 거예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도 이 순간만큼은 수롱 없었어. 응급실에서 심장내과 선생님이 발표 식사 후 격한 운동은 심장의 이중 부담 발표이라고 설명해 주셨어. 민호 씨는 그날 이후로 발표 운동이 무섭다 발표고 하셨어. 하지만 지금은 안전한 방법으로 다시 산책을 즐기신다고 해요. 식사 후 1시간은 가볍게, 본격 운동은 그 후에. 이제는 발표 심장과 함께 걷는다 발표고 웃으시네요. 동료들과 함께 천천히 걷다 보면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타이밍이라는 걸 깨달으신대요. 스텐트 시술 후에도 매일 30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며 이제는 몸이 고마워해 하시네요. 최민호 씨의 이야기는 운동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나도 저럴 리 없어 하시겠지만 식사 후 격한 운동은 누구나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누구나 피할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내 운동 습관은 안전한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은 무리해서 챙기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챙기는 거니까요. 이제의 격한 운동이 이렇게 위험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지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기전을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제 최민호 씨가 그 경사진 길을 오르다 15분 만에 심근경색을 맞이하셨는지 천천히 풀어볼게요. 이건 심장의 부담과 혈액의 분배가 얽힌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게 마치 옆에서 산책하며 이야기하듯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사 후 우리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밥을 먹으면 혈액의 많은 부분이 위와 장으로 몰려들어. 소화를 위해 심장이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이미 위에 혈액을 공급하느라 바쁜 상태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소엔 온몸을 골고루 돌던 혈액이 갑자기 한 곳에 집중되는 거예요. 마치 공사 현장에서 인력이 한 구락에만 몰리면 다른 곳은 부족해지는 것과 비슷하죠. 야기에 격한 운동이 들어오면 근육이 더 많은 혈액을 요구해요. 오르막길을 오르거나 빠르게 걷거나 무거운 걸 들면 근육이 에너지를 쓰기 위해 혈액을 끌어당깁니다. 이제 심장은 두 전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해요. 이로 가는 혈액, 근육으로 가는 혈액. 이중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심장은 펌프처럼 혈액을 보내지만 식사 후엔 이미 과부하 상태예요. 산소 요구량이 늘어나는데 심장 자체에 공급되는 산소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심근경색의 시작이에요. 민호 씨처럼 관상동맥이 좁아진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민호 씨는 혈류가 막히면 심장 근육이 산소 부족으로 손상됩니다. 그게 위험을 키웠습니다. 민호 씨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어. 하지만 식사 후 격한 운동은 약의 효과를 넘어서는 부담을 줍니다. 연구에서도 식사 후 고강도 운동 시 심혈관 사고 위험이 2.5배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 우리 몸은 식사와 운동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어. 부교감 신경이 소화 모드일 때 교감 신경이 운동 모드로 전환되면 몸에 혼란이 옵니다. 마치 차를 급정거하고 바로 급가속하는 것처럼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 심장 근육의 탄력이 줄고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이런 부담에 더 취약해집니다. 민호 씨처럼 매일 운동하시던 분도 타이밍 하나로 이 길을 맞이할 수 있어.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해요. 순간적인 가슴 압박감, 어깨 목 저림, 숨이 짧아진 느낌. 이건 초기 신호예요. 민호 씨는 숨이 차네 하시며 무시하셨죠. 하지만 이 신호를 놓치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빠른 계단 오르기, 무거운 짐 들기, 근력 운동, 빠른 속도 걷기. 이건 식사 후 금지예요. 소화시키려면 움직여야지 하시며 무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격한 움직임은 오히려 심장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제 안전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후 10분에서 15분은 가벼운 산책만 하세요. 집 안을 천천히 걷거나 마당을 한 바퀴 도는 정도예요. 발걸음은 느리게, 숨은 편안하게.
이 정도면 소화도 돕고 심장에도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각한 운동은 최소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하세요. 소화가 끝나고 혈액이 골고루 돌기 시작하는 시간이죠. 민호 씨는 지금 식사 후 1시간은 대하 산책만 하신대요. 동료들과 천천히 걷다 보면 발표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 발표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하시네요. 심장 질환자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운동 강도를 정하세요.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를 확인하시고 100회 본 이하로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식사 전 운동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아침에 하시거나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하시면 위험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민호 씨는 이제 아침 등산으로 바꾸셨어. 아침 공기 마시며 천천히 걷다 보니 하루가 상쾌해요 하시네요. 스텐트 시술 후에도 매일 30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며 발표 심장이 고마워해 발표라고 웃으시네요. 민호 씨는 그날 이후로 운동이 무섭지 않아졌어요. 오히려 더 소중해졌어요 하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작은 타이밍 변화가 심장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사 후엔 발표 천천히 발표를 이어보세요. 건강은 무리해서 챙기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챙기는 거니까요. 이 세 번째 실수를 피하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식사 후 30분을 건강하게 채우는 황금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8가지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 피해야 할 3가지 실수를 모두 알아보았어요. 이옥순 할머니의 폐렴, 박진수 어르신의 뇌혈류 부족, 최민호 씨의 심근경색. 이분들이 겪은 위기는 식사 후 30분 안에 일어났죠. 그럼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다행히 정말 간단한 습관만으로 폐, 심장,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황금 시간으로 바꾸는 8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고마워할 거예요. 하나. 식사 직후엔 따뜻한 물 한 모금만 마셔보세요. 뜨겁지 않게 체온 정도로 미지근한 물이에요. 이 한 모금이 이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소화가 촉진되고 이산도 적당히 희석되어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옥순 할머니는 지금 식사 후 물 한 잔을 의식처럼 하신대요. 이게 소화의 시작이야 하시며 웃으시네요. 둘, 시계 방향 복부 마사지예요. 의자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배꼽 아래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지르세요. 30초 정도만 해도 돼요. 손바닥을 살짝 대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움직이세요. 이 동작이 장운동을 활성화해 가스와 더부룩함을 줄여줍니다. 박진수 어르신은 샤워 대신 마사지로 피로 풀어요 하시며 매일 하신다고 해요. 셋, 깊은 호흡 10회에서 15회예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배가 부풀었다가 꺼지듯 천천히 숨을 쉬는 거예요. 부교감 신경이 안정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최민호 씨는 등산 대신 호흡부터 시작하신대요. 숨이 심장 박동을 진정시켜줘 하시며 스마트워치로 확인하신다고 해요. 네, 척추를 세우고 앉기예요. 등받이 곧은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펴세요. 어깨는 살짝 내리고 턱은 살짝 당기세요. 이 자세가 역류를 막아주고 폐의 공간을 만들어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할머니는 소파 대신 식탁 의자에 앉아요 하시며 가족과 차 한잔 하신대요. 5. 5분 가벼운 걸음이에요.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도세요. 발걸음은 작게, 숨은 편안하게. 이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 부담 없이 소화를 촉진합니다. 민호 씨는 식후 5분 산책이 하루의 시작이에 하시며 창밖 풍경을 즐기신다고 해요. 6. 과도한 대화 피하기예요. 식사 후 큰 소리로 웃거나 얄토하는 건 이 압력을 높아 역류를 부추길 수 있어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맛있었네 정도의 짧은 말로 마음을 전하세요. 7. 식후 커피와 술 금지예요. 카페인과 알코올은 이산 분비를 늘려 역류와 소화 불량을 만듭니다. 대신 따뜻한 차나 물로 바꿔보세요. 8. 흡연 금지예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 부담을 키웁니다. 식후 30분은 특히 위험해요. 이제 야간 역류 방지 공식도 알려드릴게요. 저녁 식사는 6시 이전에 마치세요. 이에 음식이 덜 남아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베개의 높이는 12cm에서 15cm로 올리세요. 상체가 살짝 올라가 역류를 막아줍니다.
식도 괄약근 이완 유도 호흡법.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잠들기 전 5분만 해보세요. 이 세 가지만으로 밤에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30분 황금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0분 5분, 따뜻한 물 한 모금. 5분 10분, 깊은 호흡 10회. 10분 20분, 의자에 앉아 복부 마사지. 20분 30분, 집안 천천히 걷기. 이걸 핸드폰 알람으로 설정해보세요. 이옥순 할머니는 냉장고에 체크리스트를 붙이셨어. 손주들이 체크해줘 하시며 웃으시네요. 박진수 어르신은 아침 루틴으로 바꾸셨어. 최민호 씨는 식후 5분 산책을 가족 시간으로 만드셨어. 이 8가지 습관은 폐, 심장, 뇌를 지키는 작지만 강한 방패입니다. 하루 30분 투자로 10년, 20년 건강을 챙기세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따뜻한 마무리를 해볼까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마무리해요. 자, 이제 1시간 가까이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세 분, 이옥순 할머니, 박진수 어르신, 최민호 씨의 이야기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죠. 그분들이 겪은 이기는 발표 그냥 누웠다. 그냥 샤워했다. 그냥 걸었다. 발표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바꾸는 순간 건강이 돌아왔어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가 소파 대신 의자에 앉아 손주와 차 한 잔 마시며 웃는 모습. 어르신이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며 하루를 여유롭게 마무리하는 모습. 민호 씨가 천천히 걷다 창밖 단풍을 보며 이게 진짜 건강이구나 하시는 모습. 이 모든 게 식사 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서 시작된 변화예요. 나이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지만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68세 이옥순 할머니는 이제 식후 30분만 지켜도 만성 기침이 사라졌고 밤에 편히 주무시고 아침에 손주와 웃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선생님, 제가 그냥 누워서 TV만 봤을 뿐인데 이제는 앉아서 가족과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할머니의 그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저 박세훈도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주 강의를 다니며 건강한 노후를 실천하고 있죠. 60년 의사생활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건강은 거창한 병원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단 3가지만 피하고 8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폐는 더 건강해지고 심장은 더 강해지고 뇌는 더 안전해집니다. 오늘 배운 식후 30분 황금 체크리스트, 따뜻한 물 한 모금, 깊은 호흡, 복부 마사지, 천천히 걷기를 냉장고나 식탁 옆에 붙여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발표 고마워 발표라고 말할 거예요. 이옥순 할머니는 손주들이 할머니 앉으세요 하며 장난치듯 말하면 알았어 하시며 의자에 앉으신대요. 그 작은 장난이 가족의 사랑이 되고 건강이 되는 거죠. 많은 어르신들은 유튜브를 보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부모님, 조부모님, 사랑하는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때로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누군가의 식사 후 30분 후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세상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식후 30분 소화력을 2배 높이는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작은 클릭이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